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을 만나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도쿄 대생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부에 이어 이순신을 만나 어떠한 심경 변화가 왔는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들에게 어떤 대상으로 여겨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한국 해군 장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진해의 풍경을 보며 어제 한산도에서 본 것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이순신의 전략, 난중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일본 해군의 영웅들이 이순신을 존경했다니. 진해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해군 사관학교로 향했습니다. 사관학교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진해의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가니 제복을 입은 생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박민호 중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해군 사관학교 전략학 교수로 김성준 박사님의 소개로 연락이 닿은 분이었습니다. 료스케 씨, 도쿄대에서 오셨군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논문 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과 이순신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박중령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도서관으로 안내해드리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관학교 도서관은 웅장하고 조용했어요. 박중령은 특별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해군 역사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1905년 일본 해군대학교 교재입니다. 러일 전쟁 직전에 사용된 것으로 우리 해군에서 특별히 수집한 자료죠. 박중령이 유리 케이스 속의 책을 가리켰어요. 일본어로 쓰인 세계 해전사 연구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7장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산도 해전의 하객진 전법이 주요 사례로 다뤄졌죠. 유리 케이스 속의 책을 바라보는데 마치 금지된 비밀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내 조국의 해군이 적국 장수의 전술을 배우고 있었다니. 이 교재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해군대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커리큘럼에 이순신의 전략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고 제독이요? 그 도고 헤이아치로가?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승리로 이끈 바로 그 도고 제독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본 해군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가 정말로 이순신을 연구했던 걸까요? 박중령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술적 분석을 설명했어요.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이 주목한 것은 이순신의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이점과 첨단 화포 그리고 독특한 함선 설계를 통해 승리를 거뒀죠. 특히 한산도 해전에서 사용한 포위 전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박중령님, 전술적으로 볼 때 이순신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전문가의 견해가 궁금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 점. 둘째, 함선의 기동성과 화력을 극대화한 편제. 셋째, 적의 심리를 고려한 기만 전술입니다. 이는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중요한 원칙이죠. 박중령의 전문적인 분석을 들으며 이순신이 단순한 민족 영웅이 아닌 군사 전략가로서 얼마나 뛰어났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나요? 저는 역사학과 학생인데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박중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해석되곤 합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가르치죠. 하지만 군사학계에서는 이념을 넘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너무나 뛰어나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도서관에서 나와 사관학교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해군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순신 관련 전시물도 많았죠. 이건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입니다. 박중령이 유리 케이스 안의 문서를 가리켰어요. 일본어로 된 오래된 편지 같았습니다. 이것은 1943년 일본 해군 장교가 조선 총독부에 보낸 편지의 사본입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중이었는데 이 장교는 이순신 연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적국의 전략이라도 배울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죠. 놀랍게도 편지에는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적이라도 뛰어나면 인정한다. 진정한 무사도의 정신이 아닐까요? 박물관을 나온 후 박중령은 저를 해안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료스케 씨, 혹시 사토 데스타로라는 분을 아십니까? 일본 해군 전략가 아닌가요? 러일 전쟁 이후 활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1908년에 해군 전략과 전쟁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순신을 동양 최고의 해군 전략가라고 평가했죠. 특히 적은 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그의 방법론을 분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해군 지도자들은 이순신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실들이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박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의 불편한 진실 때문일 겁니다. 패배를 인정하기란 어느 나라든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진정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순신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요. 해군 사관학교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은 제가 알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우리 해군의 영웅들이 이순신을 존경했다니. 그리고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한다는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일본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했어요. 도고 헤이아치로와 이순신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로 여러 기록이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1904년 도고 제독의 인터뷰 기록이었어요. 러일 전쟁을 앞두고 그는 해전 전략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물로 넬슨과 이순신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넬슨과 함께 조선의 이순신을 언급했다니. 또한 사토 데스타로의 저서에서 발견한 구절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순신의 전략을 살펴보면 단순한 용맹이 아닌 치밀한 계산이 돋보인다. 그의 해양 지식과 지휘력은 동양 해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일본 해군의 위대한 전략가가 이순신의 능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니요. 이건 단순한 전술적 존경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한산도에서 본 난중일기,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서 발견한 일본 해군 교재, 그리고 도고 제독과 사토 데스타로의 평가, 그리고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가타 교수님이 왜 하필 이순신 연구를 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교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논문 한 편을 쓰는 것을 넘어 우리 일본인들에게 이순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고 싶었어요.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할 줄 아는 진정한 무사도 정신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한다 이순신. 이것이 제 논문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오가타 교수님께 이 모든 발견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저에게 이 연구를 권했는지 그 진심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학도의 사명이 아닐까? 잠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료스케. 진정한 무사도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작성하느라 바빴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전략 포럼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료스케 준비됐나? 이번 포럼은 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오가타 교수님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 노트북과 자료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네, 교수님. 특히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윌슨 교수 강연이 기대됩니다. 포럼 장소인 도쿄 국제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의 해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군사학자들이 바다 전략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윌슨 교수였어요. 그의 주제는 동서양 해군 전략의 비교였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해군 전략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양에선 호레이쇼 넬슨 그리고 동양에선 이순신이죠. 이순신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미국 교수가 이순신을 넬슨과 같은 반열에 놓다니.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매년 이순신과 넬슨 비교 강의를 합니다.
특히 열세한 전력으로 승리를 거둔 전략적 통찰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죠. 슬라이드에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교재의 이순신 관련 페이지가 보였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순신을 배우고 있었다니. 다음 연사는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스미스 교수였습니다. 그의 주제는 현대해전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었어요. 우리 영국은 넬슨을 해군의 아버지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6세기 조선의 이순신 또한 최고의 해군 전략가로 인정받고 있죠. 우리 연구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은 현대 해군 전략에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영국 해군 교육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이순신의 전술이 분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순신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각국 발표를 들으며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국 해군대학의 교수는 이순신의 전술이 마오쩌둥의 해군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고, 러시아 연사는 소련 시절 이순신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언급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오가타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흥분된 마음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각국이 이순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니. 오가타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료스케,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내게 이순신 연구를 권했는지. 그는 단순한 조선의 장수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가야. 다만 우리 일본에선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오후 세션에서는 특별히 참가자들의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가타 교수님의 권유로 저도 발표 신청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의 발표 주제 이순신과 일본 메이지 해군의 연관성이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단상이 올라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도고 헤이아치로와 사토 데스타로 같은 일본 해군 지도자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1904년 도고 제독이 내가 본받고자 하는 해군 지휘관은 넬슨과 이순신이라고 언급한 기록에 주목해볼까 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많은 참가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특히 미국과 영국의 교수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의 윌슨 교수가 다가왔어요. 료스케 씨,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일본 해군과의 연관성은 새로운 시각이네요. 특히 도고 제독이 이순신을 존경했다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혹시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 된 논문으로 정리해 우리 학술지에 기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국의 스미스 교수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료스케 씨, 우리 연구소에서 매년 해군 전략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 행사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군요. 일본 메이지 해군과 이순신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가타 교수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오늘 자랑스러웠다, 료스케. 내가 이순신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 하지만 넌 진정한 학자의 길을 택했어.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 말이야.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었어요.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신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그를 단지 적장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니.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받은 명함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대학원 논문을 넘어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21세기 해군 전략에서의 이순신 모델 연구였어요. 그들은 이순신의 전술을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증거였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불과 2달 전 오가타 교수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순신 연구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적국의 장수로만 생각했던 인물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략가로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일본은 이순신을 부정했지만 세계는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 문장을 노트에 적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전략가를 인정하지 못했을까? 단지 그가 적국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일까?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학교로 돌아가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일본 학계와 대중에게 이순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일에 도전하겠다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진실은 언젠가 빛을 발하리라 믿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한산도에서 본 이순신의 난중일기 한 구절이었어요. 하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면 적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저는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진리와 정의에 대한 확신이었으니까요. 국제포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하는 데 2달이 더 걸렸습니다. 밤낮 없이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논증을 다듬었어요. 특히 도고 제독과 이순신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더 찾기 위해 국립도서관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도쿄대 역사학과에서 논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은 물론 타 대학 연구자들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자리를 메웠습니다. 단상 위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니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오가타 교수님과 입소문을 듣고 온 은퇴한 해군 장성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적장이지만 위대했다 이순신입니다. 제목을 말하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적이라도 걸출하다는 일본 전통 속담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그 뛰어남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해군 장수로 일본 함대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승리 자체가 아닙니다. 메이지 시대 우리 일본 해군이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이 그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사진과 그가 이순신에 대해 한 발언을 보여줬어요.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러일 전쟁을 앞두고 해전 전략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물로 넬슨과 이순신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문 인터뷰와 그의 개인일기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청중 속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또한 메이지 해군의 이론가 사토 데스타로는 1908년 저서에서 이순신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순신의 전략을 살펴보면 단순한 용맹이 아닌 치밀한 계산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죠. 실제로 일본 해군 사관학교 교재에는 이순신의 하객진 전법이 주요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직접 촬영한 일본 해군 교재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세계 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아나폴리스, 영국 다트머스, 심지어 중국 해군대학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포럼에서 수집한 각국의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특히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이순신 모델 연구는 청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를 계속하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통영과 한산도에서 본 것들,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에도 초점을 맞췄어요. 임진왜란은 우리 일본 역사에서 블로크 게이초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장수들의 활약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적장, 그들이 실제로 피하라고 명령받았던 상대가 바로 이순신이었다는 사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한 나이든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도쿄대 역사학과의 카와무라 교수로 보수적 견해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토군 자네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지나치게 이순신을 미화하는 것 아닌가? 그는 결국 우리 일본의 적이었고 우리 선조들을 죽인 장본인이네. 그런 인물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순신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온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순신이 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메이지 시대 해군 지도자들은 그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사의 양면을 모두 보는 것이 더 성숙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교수가 질문했어요. 자네의 연구가 일본의 군국주의 과오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은 없나? 또한 한국 측의 역사 왜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우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연구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과거의 잘못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처럼 뛰어난 적장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갖자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사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자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실에 기초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대학원생이 질문했습니다. 이토 선배님,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질문에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연구했던 부분이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열세한 상황에서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를 거둔 점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넬슨은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주로 구사했고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한 방어적 전략에 능했습니다. 또한 넬슨은 대영 제국의 확장에 기여한 반면 이순신은 국가 방어에 집중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오가타 교수님이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잘했다, 료스케. 많은 반발이 있겠지만 이것이 학문하는 자의 길이야. 발표회가 끝난 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응했어요. 이토 씨, 이번 연구가 한일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무사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신문의 재발표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보수 성향의 매체는 역사 왜곡이라며 비판적이었고 진보 성향의 매체는 역사적 화해의 가능성이라며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도쿄신문에 실린 기사는 제 연구를 자세히 다루며 일본인도 이제 진심으로 역사를 마주할 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기사는 학계와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연구실로 들어서자 오가타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료스케, NHK에서 연락이 왔다. 내 연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 관심 있나?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영방송에서 제 연구를 다큐멘터리로? 물론입니다, 교수님. 하지만 괜찮을까요? 꽤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오가타 교수님은 웃으셨어요. 이제 내 연구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된 거지. 이런 기회가 내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물론 보수 세력의 비판도 거셀 테지만. NHK 다큐멘터리 제작팀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요코 미사키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젊은 감독으로 전통적 시각에 도전하는 다큐멘터리로 유명했어요. 이토 씨의 연구는 정말 용기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넘어 일본이 어떻게 역사를 마주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요코 감독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통영 한산도 그리고 진해 해군 사관학교를 촬영했어요. 또한 도고 제독의 고향 가고시마와 메이지 해군 자료가 보관된 도쿄 군사박물관도 촬영했죠. 다큐멘터리 작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의 역사학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학자가 이순신을 연구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 진정성을 알게 된 후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토 씨의 연구는 한일 양국이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순신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군사의 중요한 인물이니까요. 한국 해군사 전문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어요. 적이라도 걸출하면 일본 해군이 존경한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90분짜리 특집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보수층에서는 비판이 있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새로운 시각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학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어요. 며칠 후 오가타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료스케, 잘 견뎌내고 있구나. 보수 세력의 비판이 상당하지만 내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이미 증명됐어. 논문은 일본 역사학 해지에 실릴 예정이고 영어 번역본은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될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논쟁이 계속될 텐데 괜찮을까요? 오가타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학문의 발전은 항상 기존 관념에 도전하면서 이루어진다네. 지금은 비판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 연구가 일본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을 거야.
교수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학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연구에 관심을 갖는 젊은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역사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제관계학, 정치학, 심지어는 현역 자위대 간부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가장 흔한 질문은 왜 이순신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도쿄 역사학회가 주최하는 동아시아 해양사 재조명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어요. 작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번에는 단순한 발표자가 아니라 주요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장에 도착하자 오가타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료스케, 오늘의 주인공이 왔구나. 발표 준비는 됐나? 네, 교수님. 이번엔 무사도와 이순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사장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중들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효과였죠. 놀랍게도 한국, 중국 등 해외에서 온 학자들도 보였어요. 마침내 저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객석을 바라보니 다양한 인종과 연령층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제 제 연구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무사도와 이순신의 철학입니다. 무사도는 일본의 무사 정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충성과 명예만일까요? 슬라이드에 에도 시대의 고전 하가쿠레의 한 구절을 띄었습니다.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은 무사도가 충성과 용맹을 넘어선 깊은 철학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어서 이순신의 난중일기 구절들을 보여줬어요. 이순신의 일기에서도 비슷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사도는 단순한 죽음의 각오를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을 포함했습니다. 일기의 여러 구절을 통해 이순신이 부하들을 걱정하고 민간인의 고통에 슬퍼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의 휴머니즘이 전략적 천재성과 함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의 철학적 깊이는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와 사토 데스타로가 단순히 이순신의 전술이 아닌 그의 인간적 품격에 주목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국립도서관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토 데스타로의 일기를 제시했어요. 거기에는 이순신을 연구하며 그의 리더십에 감명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토 데스타로는 일기에서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우위가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기꺼이 따르는 인간적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사도의 본질이 아닐까요? 저는 제 연구의 핵심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무사도란 충성과 명예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적이라 할지라도 걸출한 무장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순신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현대 일본 사회에 이러한 시각이 주는 의미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순신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더 폭넓고 성숙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무사도 정신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진지한 침묵이 흐르다가 곧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학자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토 씨,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대 일본 사회에서 당신의 연구가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반응 차이가 있나요?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분명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세대, 특히 보수적인 분들은 제 연구를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매국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훨씬 열린 태도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차이는 앞으로 세대가 바뀌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온 교수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무사도 해석이 일본 전통적 무사도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질문에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통적 무사도는 주군에 대한 충성, 명예, 자기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요소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측면인 적에 대한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요소는 에도 시대 무사도 문헌에도 있었지만 메이지 이후 국가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무사도에 좀 더 균형 잡힌 이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공감을 표현하며 함께 연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열정적인 반응을 보며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더 발전시켜 지속적인 대화와 연구의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우연한 만남이 아닌 체계적인 모임을 통해 이런 논의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가타 교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제 생각을 나눴어요. 교수님,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같은 학술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히 이순신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사, 국제관계, 리더십 철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 간 연구 모임으로요. 오가타 교수님은 와인잔을 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제 내 연구는 한 사람의 논문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있어. 나도 고문으로 기꺼이 참여하마. 그렇게 해서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쿄대 역사학과 학생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합류했어요. 우리는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순신의 리더십 원칙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기업 경영, 공공행정, 군사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난중일기와 전투 기록을 분석해 이순신식 리더십의 7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1. 솔선수범. 항상 최전선에서 지휘했던 이순신의 자세. 위기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점. 2. 투명한 소통.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공유했던 습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사실을 감추지 않았던 정직함. 3. 인간 중심 결정. 부하들의 생명과 복지를 중시한 판단. 전략적 승리보다 병사들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휴머니즘. 4. 철저한 준비성. 모든 상황을 대비한 훈련과 계획.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접근. 5. 유연한 적응력. 상황에 따라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교조적 사고에서 벗어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6. 도덕적 리더십. 민간인 보호와 높은 윤리기준 유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킨 인격. 7. 목표 중심 사고. 개인적 영달보다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한 태도. 사적 감정을 넘어선 공적 사명감. 이 원칙들은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 리더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이었어요.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의 젊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회의 활동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통영시에서 한일 청년 역사 포럼을 개최하는데 우리 연구회가 일본 측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일 간 역사 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연구회 멤버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적에서 스승으로 이순신과 동아시아 평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포럼을 앞두고 한 보수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연구회 대표로서 저는 이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이토 씨, 당신의 이순신 연구가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요? 적국의 장수를 영웅시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결코 일본 역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메이지 시대 우리 선조들, 특히 도고 헤이아츠로와 같은 해군 영웅들은 이순신의 전략을 배우고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과 실용적 지혜를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국의 뛰어난 인물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과 포용력, 이것이 강한 민족의 징표이지 않을까요? 인터뷰가 보도된 후 예상치 못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년층 독자들 사이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한 50대 회사원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이 젊은이의 주장에 화가 났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순신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내 아들에게도 이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 연구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인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통영에서 열린 한일 청년 역사 포럼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역사관을 존중하면서도 솔직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발표는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이순신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동아시아 해양사의 위대한 인물이며 그의 리더십 원칙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청년들은 이순신을 통해 진정한 무사도 정신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한국 학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이순신을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포럼이 끝난 후 한국 학생들과 함께 통영 앞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산도가 보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함께 이순신의 위대한 전투가 벌어졌던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국적을 넘어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토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 학생들이 이순신을 연구한다고 해서 의아했어요. 혹시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는 건 아닌가 의심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이순신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네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유산이니까요. 도쿄로 돌아온 후 연구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우리는 정기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회원들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 모임도 만들어 언어적 장벽을 넘으려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가타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료스케, 좋은 소식이 있어. 도쿄대 역사학과에서 내게 조교수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는구나.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 강의를 맡아주었으면 한데.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밀려왔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 연구 주제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정말인가요, 교수님? 제 연구가 받아들여진 건가요? 오가타 교수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은 결국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법이란다, 료스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어. 진정한 학문은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되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순신 연구를 통해 저는 역사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적이라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무사도의 정신임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 저는 이곳 통영 충렬사에서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만났습니다. 한일 청년 역사 포럼 1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연단에 섰습니다. 작년 첫 포럼의 성공으로 올해는 더 큰 규모로 개최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뿐 아니라 중국,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역사학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지 대학원 논문을 위해 이순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청중 속에는 김성준 박사님과 오가타 교수님, 그리고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회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동아시아 해양문화교류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양국의 문화와 기술이 어떻게 교류되었는지 발견했습니다. 전쟁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슬라이드에는 양국 학생들이 함께 연구한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전해진 과정,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 그리고 메이지시대 해군이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한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순신 장군의 유산이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전략은 일본 메이지 해군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재는 세계 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과 그 업적이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일본 도자기 문화에 끼친 조선 도공들의 영향, 그리고 양국의 해양 무역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NHK와 KBS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다로 이어진 역사. 이순신과 도고 헤이아치로의 시사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 참여했던 이순신 다큐멘터리의 확장판으로 요코 미사키 감독과 한국의 김태형 감독이 함께 연출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이순신과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두 해군 영웅의 삶과 전략을 비교하며 도고가 이순신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한다는 무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공통점을 조명했어요.
시사회가 끝난 후 많은 관객들이 감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일본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이토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이순신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배우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이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연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포럼 마지막 날 통영시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열리는 한일 청년 평화의 배 행사였어요.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순신의 해전지를 둘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한산도를 바라보며 저는 1년 전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 인생이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배 위에서 우리는 간단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바다에 꽃을 띄우며 평화의 메시지를 낭독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되 미움이 아닌 배움으로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인물의 유산은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자산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의식이 끝난 후 저는 잠시 홀로 배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 넓은 바다가 한때는 전쟁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화해와 이해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김성준 박사님이 다가오셨어요. 료스케 군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처음에 자네가 이순신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자네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김 박사님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날 통영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난중일기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분명 흐뭇해하실 거야. 그는 적을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한산도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헌화식이었어요. 저는 동상 앞에 꽃을 놓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처음에는 단지 연구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은 제게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적이라도 걸출한 무장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진정한 무사도 정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오가타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료스케,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도쿄대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이순신 리더십 연구에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에 대한 새로운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요코 씨와의 사이도 진전이 있는 모양이던데. 오가타 교수님의 말에 저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어요. 요코 미사키 감독과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최근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네, 앞으로 함께 더 많은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통신사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사 연구가 때로는 개인의 인생까지 바꾸는구나. 기쁘다, 료스케. 통영을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앉아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이 빛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비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두 나라의 이해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가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보이는 듯했어요. 그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이순신이 지켰던 그 바다가 이제는 평화와 이해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연구실에 가서 다음 학기 동아시아 해양 교류사 강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순신과 도고 헤이하치로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일 해양 교류의 긍정적 측면을 더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오가타 교수님이 이순신 연구를 제안했을 때의 당혹감, 한국에서의 첫 경험들, 통영과 한산도에서 느꼈던 감동,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서의 발견, 국제포럼에서의 인정, 그리고 마침내 도쿄대 교수로서 새로운 시작.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적이었던 저까지도 당신의 지혜와 용기에 감동했으니까요. 연구실 책장에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번역본과 제가 쓴 논문 적이라도 걸출하면 존경한다. 이순신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에 받은 한일 문화교류 공헌상 상패가 놓여 있었어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제가 처음 이순신 연구를 권유받았을 때 오가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은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한일 양국의 역사적 아픔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도고 헤이아치로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 전략가들이 이순신의 해전술을 연구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양사 연구에서 이순신은 넬슨과 함께 동서양을 대표하는 해군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승패의 기록을 넘어 진정한 가치와 지혜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순신의 유산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해양 역사와 군사 전략의 세계적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동텐엑스에서 준비한 사연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